자,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 호도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도법이란 말 그대로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시한다 이런 말이에요.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표현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몇 도 하는 것은 60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은 원의 둘레, 우선 원의 둘레를 보세요.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줄.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얘가 2r이 되고 곱하기 원줄이 파이잖아요. 얘는 숫자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얘가 문자가 아니에요. 숫자. 무리수죠. 그래서 2πr 이게 원의 둘레가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생각해보자 이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그럴 때 요 각이 30도. 요 부채꼴 나와 있는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30도라고 하면 우리가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호의 길이는 L1은 원의 둘레가 2파이잖아. 반지름이 R이 1이니까 원의 둘레가 2파이가 되죠. 곱하기 360분의 30 중심각의 크기 그렇죠? 360분의 30 이렇게 해주면 약분되고 360분의 30이 약분되죠? 12분의 1로 그래서 얘가 6분의 1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요놈이 반지름이 1인 원의 호의 길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 이걸 보세요. 자, 이제 중심각이 2배가 된 부채꼴을 한번 보자. 이 부채꼴을 중심각이 60도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L2를 구해보면 호의 길이는 역시 원의 둘레 2파이 반지름이 1이니까 360분의 중심각. 그렇죠?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얘를 약분하면 6분의 1이니까 2파이하고 곱하면 3분의 흰색으로 3분의 1파이가 되죠. 얘가 중심각이 60도인 원 반지름 1이고 호의 길이가 돼요. 잘 보세요. 자, 30도가 60도로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하죠, 사실은. 그래서 굳이 30도, 60도 이렇게 쓰지 않아도 호의 길이를 중심각으로 알 수 있다. 6분의 1파이를 30도라고 하고 3분의 1파이를 60도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호의 길이로 중심각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로 각의 크기를 표현한다는 말을 알겠죠? 자, 그러면 호도법을 좀 더 설명하면 반지름 R이 어디냐 그림에서 보세요. 요거요. 반지름 R가 호 AB의 길이, 그랬으니까 여기부터 여기 그게 똑같을 때,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R이 되고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같을 때 각 AOB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합니다. 1라디안. 그래서 호도법의 각의 크기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그래서 각의 크기를 이 라디안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한다. 이런 거. 그래서 1라디안을 구해보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2파이분의 여기 왼쪽에 보세요. 왼쪽 모서리 2파이분의 360도거든요. 원래. 그렇죠? 호의 길이분의 중심각의 크기. 그러니까 2파이분의 360도를 2로 약분하면 100파이분의 180도 이런 게 됩니다. 1라디안. 그래서 파이는 숫자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3.14라고 배웠죠. 그지? 이렇게 무한 소수인데 얘로 나누니까 무한 소수로는 사실은 나눌 수가 없지. 그래서 근사값을 구해놓은 거야. 근사값을 구해놓은 게 57도. 1라디안의 크기가 호도법의 라디안으로 바꾸면 57도 17분 45초 이렇게 읽습니다. 57도 17분 45초 정도 된다. 근사값입니다. 그리고 1도는 180분의 파이라디안이라고 고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파이라디안은 180을 양변에 곱해봐. 곱하기 180. 여기다 곱하기 180. 양변에 곱하면 파이라디안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요거만 알 수 있으면 돼. 그리고 라디안은 생략하고 씁니다. 그래서 2파이가 원의 둘레죠. 반지름 1인 원의 둘레죠. 그래서 2파이는 전체 원을 나타내니까 360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가지. 자, 조금 개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생략하고 쓴다 했어요.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보통 생략하고 쓴다. 그러면 30도를 우리 라디안으로 고쳐보자 이런 말이야. 얘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80으로 나누고 분모에다 180 써주고 옆에다가 파이를 붙여주면 돼. 옆에다가 180에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약분하면 6분의 1 파이 또는 6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겠죠. 얘도 이렇게 180으로 나눠준다 이런 말이야. 180도로. 그러면 어떻게 돼?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분의 1 파이라고 쉽게 고칠 수 있어요. 자, 60분법의 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는 그 도를 180으로 나눈 수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된다. 얘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 파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180으로 나누니까 90도는 2분의 1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써도 되고 120도를 역시 180으로 나눠보면 어떻게 돼요? 6, 38, 6, 22, 3분의 2 파이가 된다. 얘는 180으로 나누니까 그냥 파이라고 쓰면 된다. 원래 단위는 뭐예요? 라디안이야. 근데 생략하고 안 쓴다 이런 말. 자, 이제 또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 올리자. 이번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보자 이런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나타내라 그랬어. 방금 했던 문제와 똑같죠? 180으로 이렇게 나눠. 그리고 약분만 열심히 하면 돼. 5분의 1 파이죠? 이렇게. 또 180으로 나눠봐. 그럼 어떻게 돼요? 6, 3, 18, 6, 2, 12에 파이만 붙이면 된다. 또 180으로 나눠봐. 이번에는 5로 약분해볼까? 5, 35, 5, 6, 30, 5, 4, 20, 5, 5, 25. 9로 나누면 9, 4, 36, 9, 5, 40. 이렇게 되죠? 답이 4분의 5 파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80으로 나눠봐. 그리고 파이 붙이면 된다 그랬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좀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 다음에 호도법을 반대로 60분법으로 고쳐보자. 이럴 때는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만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얼마야? 60도가 되겠지. 파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어? 180도를 넣어서 계산하면 돼. 6, 38, 3, 5, 15니까 150도. 얘는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넣어서 계산해. 3, 9, 27, 270도. 파이 자리에다가 180도를 넣어서 계산해. 그러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일반각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 일반각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 알파도 할 때 우선 용어부터 좀 알아봅시다. 이렇게 시작하는 선, 이 선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작한다 그래서 시초선 이렇게. 그다음 OP가 이렇게 알파만큼 돌아가잖아요. 알파만큼 돌아갔다 할 때 이거를 OP를 동경이라고 불러. 움직이는 선이다. 움직일 동선경자입니다. 그럴 때 이 일반각 세타란 무엇이냐? 그냥 알파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360도, 즉 한 바퀴 돌아, n이 1일 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0도 곱하고 n이 2이면 두 바퀴 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오고 두 바퀴 돌아서 제자리 오고 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것을 호도법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2n파이가 호도법에서는 360도 곱하기 n하고 똑같죠. 2파이가 360도니까 거기다 n을 가운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n은 정수 그랬는데 n이 1일 때 한 바퀴 돌고 n이 2일 때 두 바퀴 돌고 그럼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의 각에 대해서 봅니다. 양의 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그걸 양의 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음의 각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시계 바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음의 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통해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알파, 즉 여기 일반각의 표현법이라고 그랬지? 이거의 꼴로 나타내라 그랬어요. 알파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로 생각하라 이렇게. 7파이를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7파이를 우리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6파이 플러스 파이
얘를 짝수로 만들면 돼. 6파이 짝수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2n파이 꼴로 표시해야 되니까 짝수가 돼야 돼요. 2n이 짝수니까. 그래서 앞에 거를 2n파이라고 쓰면 되고, 그지? 그리고 얘는 파이 붙여주면 된다 이런 거야. 이게 답입니다. 일반격으로 표현했죠. 5분의 17파이도 한번 해볼까요? 짝수로 표현해야 돼. 짝수로 표현하려면 5분의 20파이 빼기 5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내서 요게 4파이잖아. 짝수로 나타내라 그랬죠. 이 부분을 2n파이라고 쓰면 돼. 2n파이 마이너스 5분의 3파이 이렇게 쓴 게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5분의 17파이를.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는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6파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뒷부분 잘 보세요. 요거 짝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6파이라고 한 거야. 왜 그랬어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파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2파이 짝수로 표현된 것을 2n파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2n파이라고 쓰면 돼. 그냥 2n파이 마이너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게 n이 정수니까. 정수는 마이너스까지 포함하니까 그냥 2n파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 이렇게 쓴 게 일반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자기가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해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짝수로만 나타내야 되니까 마이너스 6분의 24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마이너스 25니까 그러면 앞에 부분이 어떻게 돼? 약분하면 마이너스 4파이 이렇게 정수 부분을 만드는데 짝수로 만들어라 그런 말이야. 짝수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6분의 파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답을 쓰면 돼요. 이 부분을 뭐라고 쓰라고 그랬어? 그냥 2n파이 하고 쓰면 돼. 2n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자, 자꾸 연습해서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자, 요 세타가 돼 있을 때, 중심각이 세타일 때, 중심각이 세타 라디안일 때, 라디안으로 표시돼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 부채꼴 그림 보세요. 부채꼴의 요 부분, 부채꼴을 우리 노란색으로 칠해보자.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중심각이 라디안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쉽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L은 R 세타. 그래서 R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반지름이야. 반지름에다가 중심각만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증명은 별거 아닌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 넓이는 또 2분의 1 RL 이거는 꼭 암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웬만해서 공식을 암기하라고 그러지 않는데 이거는 그냥 암기해 두는 게 좋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2분의 1 RL이다. R은 반지름, L은 호의 길이. 이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L이 R 세타라고 그랬으니까 L 자리에 R 세타를 딱 대입하면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됐죠? 두 개 다 외워도 좋고 하나만 외워서 응용해도 되고. 문제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6cm,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인 부채꼴. 자, 부채꼴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6이야.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했어.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각각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선 중심각을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 12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180으로 나눈 다음에 파이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가 돼. 그렇죠? 그럼 이제 나왔네. L은 뭐였어? 공식 한번 써볼게. R 세타 했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해봐. 여기서 R이 얼마야? 6. 세타는 3분의 2파이라고 지금 구해놨잖아. 호의 길이는 4파이 센티미터. 그렇지? 다음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네. 넓이는 2분의 1 RL로 구해버려.
여기서는 이미 L을 구해놨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보자. 2분의 1 R이 6이고 L은 아까 구해놓고 4파이. 그치? 이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와.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넓이를 간단하게 구해봤습니다. 꼭 익숙하게 되도록 꼭 하세요. 연습.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삼각함수의 정의. 자, 원을 하나 좌표 평면에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원주 위에 점피, 원 위에 점피 x, y가 있다. 왼쪽 그림에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왼쪽 그림 보세요. 보고 있죠? 그래서 OP가 뭐야?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니까 반지름이다. 반지름이 R. 가게의 크기가 세타라고 그랬는데 이 세타를 잘 보세요. 왼쪽 그림으로 오세요. 세타가 이 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왼쪽 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 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 각이 세타라는 소리예요. 항상 시초선부터 출발해야 돼요. 가게 크기 세타 하면 여기를 말하는 것이다. 시초선부터 출발한다. 그럴 때 사인 세타 이거야.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그랬죠. R분의 Y라는 게 여기 반지름이 요거야. 빨간 걸로 지금 표시하는 부분 보세요. 그림에서 R분의 Y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삼각형을 그릴 때는 동경이 어느 사분면에 있든지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동경이 어떤 좌표에 있든지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삼각형으로 생각한다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R분의 Y를 쉽게 쓰면 빗변분의 높이다 이런 말이에요. 삼각형에서 코사인은 마찬가지로 빗변분의 뭐예요? 밑변이다 그런 말이지. 밑변. 탄젠트는 x분의 y라고 되어 있잖아요. x분의 y 뭐예요?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각 사분면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빗변이 항상 뭐가 돼요? 빗변은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의 반지름. 오케이, 원의 반지름. 그래서 플러스가 될 때 있고 마이너스 될 때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나중에 그거는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하게 삼각함수의 값을 먼저 꼭 외워야 됩니다. 자, 외우지 않아도 뭐 알 수 있어요. 저절로 외워지게 돼야지 사실은. 먼저 30도부터 해볼게요. 30도. 30도부터 하면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려. 직각삼각형을. 피타고라스 정리 때 이미 배웠던 거니까 30도 이렇게 그려놓고 1대 루트 3대 2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어요. 사인 세타 그러면 사인 30도 생각해봐. 사인 30도. 사인 30도 그렸죠? 사인은 뭐라고 했어? 빗변분의 높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봐. 그림을 빗변분의 높이 그랬으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코사인 30도 그럼 코사인은 우리 녹색으로 펴셔볼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그랬잖아. 빗변분의 밑변.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지. 이제 탄젠트 30도는 탄젠트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밑변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 돼요. 됐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그림 보세요.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알아두면 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다시 한번 외웁시다.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C자를 생각하라고. C자 쓰는 것처럼. 빗변분의 밑변. 탄젠트는 T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밑변분의 높이다. 됐죠? 좀 있으면 익숙해집니다. 다음 45도 해봅시다. 45도 되는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 그릴게. 45도. 여기다 그림 보고 있죠? 45도. 오른쪽 맨 오른쪽. 그렇지. 여기가 45도라.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1대 루트 2가 돼. 그래서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그림에서 보세요. 지금 그림에서 루트 2분의 1 유리화 시켜 쓰지 않아도 돼. 나중에 유리화해서 쓰면 되니까 일단 이거는 2분의 루트 2라는 걸 알자. 코사인은 뭐예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잖아. 루트 2분의 1. 오케이. 이거는 하얀색으로 쓰자. 다음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1분의 1이니까 1이 되지. 60도도 마찬가지입니다. 60도부터는 빨랑 해버리죠.
이렇게 돼요. 여기가 60도 60도 1대 루트 3대 2가 되니까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다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1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루트 3 됐죠. 그 다음 이제 0도와 90도를 추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사실은 삼각형을 자꾸 생각해 봐. 삼각형이 이제 지울까? 자, 삼각형이 0도가 된다는 소리는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탁 떨어져서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빗변이 이렇게 있었는데 탁 떨어져서 밑변하고 일치 한꺼번에 돼버려. 0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0도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0이 돼버려. 그럼 값이 어떻게 되겠어? 0이 되지. 분자가 0이니까.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과 밑변이 일치를 해버렸어. 같은 거로. 그러니까 1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1. 오케이. 탄젠트는 빗변분의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 분자가 0이 됐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90도일 때는 어떤 걸 90도라고 그래요? 자, 맨 오른쪽에다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90도. 오른쪽이 맨 오른쪽 구슬을 보세요. 이렇게. 이런 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이 와서 탁 붙어버려. 그럼 빗변과 높이가 일치해. 이렇게 돼. 그지? 그러니까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과 높이가 일치했어. 그러니까 값이 얼마야? 1이지.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과 높이가 일치해버리니까 밑변이 0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0이 되고. 탄젠트는 0분의 이런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오케이. 탄젠트 세타는 값이 없다. 어떤 책에는 무한대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0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무한대로 간다. 뭐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자, 요게 이제 특수하게 삼각함수의 값이죠. 이게 많이 이용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 외우지 않더라도 삼각형을 가지고 원리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때 삼각형을 머릿속에 상상하면 돼. 30도짜리 삼각형 누워있는 거 이렇게 60도짜리 삼각형 45도짜리 삼각형 이렇게 하면 몇 번만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또 문제로 가야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점 P가 마이너스 3,4 동경 OP가 나타내는 가격의 크기를 세타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 우리가 잡곡평면을 그려봐. 왜? 점 P를 그려보기 위해서. 점 P를 그리면 마이너스 3,4니까 이쯤 있다고 쳐. 자, 여기가 점 P예요. 그쵸? 이때 이 동경, 이게 동경이 OP야. 됐죠? 그럼 이 동경이 한 바퀴 빙 돌면 원이 돼. 이렇게. 아, 원 개판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 생기지. 그렇죠? 직각삼각형. X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삼각형으로 생각하라고 해서 항상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래서 가격 크기 세타는 이걸 말한다고 했죠. 세타. 그렇지만 삼각형은 이쪽에 그린다. 됐죠? 사인 세타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세타를 보기 전에 이 동경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5하고 P고,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있어. 여기가 길이가 3이잖아. 길이는 여기가 4야. 길이는 피타를 정리 5가 되겠죠. 이렇게 3대 4대 5 됐죠? 피타 정리로 동경 OP의 길이를 구했어. 그럼 사인 세타는 쉽게 구하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돼. 사인 세타는 빗변 반지름은 R은 항상 플러스 R은 항상 플러스 0보다 크다 이러면 R은 왜? 반지름이니까 길이니까. 그런데 XY는 좌표야. 그거만 잘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빗변이 5P인데 그 길이가 5라고 구해놨잖아. 그지? 그 다음 높이가 4잖아. 됐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5분의 4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빗변은 역시 반지름 5니까 5 써놓고 밑변의 길인데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지. 이게 x 좌표니까 여기 그림에서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음수가 나온다는 것도 알아둬라. 이런 말. 됐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이 마이너스 3이고
높이가 4. 얘는 XY 좌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제대로 된 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지름 R은 항상 플러스고 그 다음에 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당되는 걸 갖다가 써서 플러스 답이 나올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5번 다섯 번째 삼각함수의 부호 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부터 할게요. 이쪽을 여러 가지 방법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시중에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얼, 싸, 안, 코 이렇게 외우면 올, 얼싸안코 왼쪽 방향으로 돌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얼싸안코 이렇게 외워두면 올 플러스 모두 플러스고 사인만 플러스 2, 4분면 3, 4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4, 4분면 코사인만 플러스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보자고. 자 1, 4분면에서는 올 플러스 얼싸니까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 4분면 아니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얼싸안 코니까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 그리고 나머지 놈들은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두면 되죠. 간단하게 그 이유를 잠깐 짧게 설명해 볼게요. 일사분면에서는 모두 플러스라는 건 다 알고 그지? 일사분면에 갈 때는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이거분의 이거나 플러스 이사분면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이사분면에서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은 녹색으로 빗변분의 밑변인데 밑변 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이 마이너스고 높이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분의 플러스 돼서 마이너스 되고 자 3, 4분면으로 가면 3, 4분면으로 딱 이렇게 가면 빗변분의 높이 사인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은 항상 반지름은 플러스라 그랬지.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다음에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인데 빗변은 플러스고 밑변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 4분면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러면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문제 6번. 다음 부등식, 이거 지워져버렸다. 문제 6번.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여라. 그랬어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는 플러스가 돼야 돼. 탄젠트가 플러스인 데를 먼저 찾으면 돼. 그치? 얼싸안코에서 탄젠트가 그래서 플러스. 그러니까 답은 답이 나왔어. 제 3, 4분면. 끝. 다음 2번 문제. 2번 문제는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가 되고 코사인과 탄젠트를 곱한 값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네.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든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든지 그치? 다음 얘가 플러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코사인이 플러스인 것은 몇 사분면? 4, 4분면 그치? 여기서 이렇게 코사인이 플러스인 것은 4, 4분면. 그런데 4, 4분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이고 탄젠트가 마이너스면 되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제 4, 4분면이 구하면 돼. 4, 4분면. 어떻게? 4, 4분면에서 다시 한번 코사인은 플러스가 얼싸안코니까 그리고 사인이 마이너스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4, 4분면에서 코사인이 플러스 탄젠트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제 4, 4분면이 답이다. 이런 거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은 6번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거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탄젠트를 코사인분의 세타다. 코사인분의 세타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세타다. 지금 내가 무슨 지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외우라고 시간 주는 거야 이거는. 됐죠? 문제를 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지. 세타는 제2선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2선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했어. 그지? 이거는 이제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으로 책에 나오는 방법들을 써봐야지. 대체로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2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를.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야. 여기서는 1 빼기 사인이 5분의 3이니까 25분의 9 이렇게 빼. 그럼 얘가 25분의 16이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근데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는 2선면에서는 마이너스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 루트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4다. 됐죠? 그리고 이제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보여? 지금 외운 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외웠잖아. 이렇게. 그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번분수로 풀면 돼. 5분의 4분의 5분의 3이면 분모끼리 약분하든지 뭐 이것끼리 곱해 이렇게 곱해요. 알죠?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안에 것끼리 곱해 분모. 바깥 것끼리 곱해 분자. 근데 이것끼리 약분해도 돼. 분모끼리 약분하고 분자끼리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됐습니까? 다른 풀이는 우리가 그냥 삼각형 그려가지고 풀어버려요. 자, 사인 세타라고 해봐. 이게 세타. 얘가 5라고 그랬으면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얘가 3이라는 소리야.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4를 구해버려 쉽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 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만 정신 차리면 돼.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그랬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라는 것만 잊지 않으면 돼.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 세타도 여기서 그냥 나와버리지 뭐. 그렇죠? 공식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 이런 거 사실은. 4분의 3인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이렇게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것도 유익합니다. 다음 문제 8번. 8번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값을 구해라 그랬어. 얘는 양변을 제곱해버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해버려. 제곱하면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전개해서 써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지. 전개한 게 얘가 4분의 1이야. 그런데 요거 녹색으로 펼쳐볼게요. 요렇게 요거 두 개 더한 게 1이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이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됐지.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금방 나와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함수 별거 아니네.